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지난달 강원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40여일 만에 중간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의심 사례 6건을 발견해서 1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감사위원회가 먼저 밝혔던 관련 전현직 공무원 숫자는 85명이었습니다. 차이가 매우 크죠. 8배 정도 나는데요. 오늘 긴급점검에서 두 분과 함께 중간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의 윤민섭 사무처장, 심재범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서 고속철도 역세권은 물론이고 수열에너지 사업 등의 망상지구 개발 사업, 춘천의 다원지구까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40여일 만에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의 조사 과정과 이 결과가 그동안 있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처장님 말씀. 딱 등 떠밀려서 발표한 수준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강원도는 물론이고 강원지방경찰청에서도 처음에는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후 40일 지나고 나서 결과 발표는 너무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나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위원회 결과 발표 보면은 그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하고 동서 고속철도 역세권 이 두 곳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는 강릉에 그 올림픽 전후로 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이 많고 원주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있고 춘천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원지구도 있고 이렇게 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딱 두 곳 찍어가지고 지금 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계가족 같은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산 오히려 공무원들 투기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면죄부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또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다. 좀 이런 비판도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 공직자 그 투기 의혹에 대한 그 규명 자체는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건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사실 조사 범위 자체도 도민들이 기준으로 삼았을 땐 우리 동네 택지 개발도 많고 강원도 각종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의혹들과 부정이 있었겠는가라고 의심을 하겠지만 사실 그 부분을 다 조사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행위 유형 자체, 투기 유형 자체가 상당히 교묘하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직접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를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항상 고려를 해야 될 게 공소시효.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기소 시점까지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혐의 입증 부분입니다. 혐의 입증 부분이 가능하겠는가. 의혹만 있다고 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피치 못하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네, 일단 공소시효 지금 경찰에서는 7년치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5년치 보겠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7년치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께서도 내놓은 결과가 이제 강원 경찰청 같은 경우는 그 6건에 11명 요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좀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언론에서 드러나고 있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굉장히 한 두세 건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지고 이게 또 40여 개 인력을 투입했고 40일 동안 진행했다고 하는 거에 비하면 도민들의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적발해가지고 처벌받게 적발하는 개체 수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소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에 이르고 환수까지 꼭 이뤄야 된다라는 만약에 그걸 벗어나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법률적인 어떤 조사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강원도와 경찰청의 조사 의지와 또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분도 계신데요. 지금 조사 방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면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징계시효라든가 공소시효, 혐의 입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업무상 처리 중에 취득한 그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뭐 7년, 5년의 상한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을 따라서 공소시효가 7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혐의 입증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인가, 그리고 이게 비밀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그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해당 그 조사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을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취득한 게 아니고 누군가 동료한테 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 이미 대중이 다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이 아닌 다음에는 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사후적인 어떤 처벌 그런 규정으로는 이 예방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혐의가 있을 때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조사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혐의가 있냐 없냐에 대한 입증은 이제 법망이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조사 방식은 어느 투기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거든요. 땅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적어도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그에 대한 직계가족까지는 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 직계가족까지는 좀 포함시켜야지 이 수사 의지가 있다고 좀 보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조사 그냥 딱 2군데, 다른 많은 개발 지역은 놔두고 2군데만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투기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는 적어도 전수조사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직계가족은 꼭 포함돼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사의 의지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들께 증명을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조사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적인 사역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당 차원에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네, 지금 맞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 어떤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서 의원들 본인하고 직계가족까지는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결의문까지 채택하는 것도 곳곳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원도 정치권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마치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좀 있는 부분 같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이에 이제 정치인들의 이제 투기 의혹이 계속적으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여야 할 것 없고요. 뭐 농지법 위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도로 개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투기 의심을 선출직 공직자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사하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겠다, 이런 합의가 좀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예,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 뭐 사적 이익이 있어서 뭐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부적절하게 처신해가지고 뭐 공분을 샀던 사례는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직접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피감기관으로부터 뭐 친인척이 그 업체인데다가 뭐 공사를 수주를 한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 대기업 출신이 관련 상임위에 배치가 되어서 활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도시개발계획 입안 당시부터 협의 대상 기관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어떤 그 자치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어떤 토지라든가 부동산의 이익을 위해서 전용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수조사입니다. 지금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수조사의 범위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시점을 어느 정도로 간극을 두겠는가, 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를 좀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직계 좀비속 배우자 뭐 요 정도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형제자매까지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를 각오를 하고 선출직 공무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조사 주체도 좀 공신력이 있는 제3의 기관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시간도 최소한도 재산 공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공개 불응하는 경우, 강원도 사례 같은 경우에 불응을 하게 되는, 시민들의 요청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있게 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 사실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공직자 투기 부분에 대해서 주요 일간지에서 그 꼭지뉴스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 투기 부분조차도 정략적인 접근을 했던 것인가? 이 부분 그렇게 된다 보면 국민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따라서 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제도적 장치가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그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끝으로 좀 정리 말씀 부탁합니다. 예,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 이해충돌방지법 네. 제정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국회 그 해당 상임위 정무위까지 통과가 돼서 4월 29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아무래도 이제 통과는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해충돌방지법뿐만 아니라 예, 아무래도 그 투기를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민섭 사무처장님, 심재범 변호사님, 오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